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첫 보도를 좀 신나고 밝은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속보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홍해 인근에 배치된 미 해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 함정 4척이 비무장 선박 머스크 항초호를 공격하려고 하자 헬기를 출동시켜가지고 4척 중에서 3척을 격침시켰습니다. 한 척은 달아났습니다. 이 배에 탔던 반군들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 하마스를 지원한다면서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상대로 이런 해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등을 인근 수역에 배치해가지고 항로 보호 작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연결하는 이 항로는 인도양, 그리고 동중국해, 그리고 한국, 일본 등으로 연결되는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로입니다. 이 항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배가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해 거리가 약 5,000km나 늘어나고 그리고 운송료가 올라가고 이게 또 각종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 지금 아주 중대한 사건을 지금 미국이 그래도 해군을 파견해가지고 항로를 보호하면서 확대되지 않도록 지금 지켜내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한 해운사들이 이미 수에즈 운하 통과를 포기하고 희망봉으로 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후티 반군 함정이 머스크호에 접근해가지고 총을 쏘면서 선박 탈취를 시도하자 이 배에 타고 있던 무장 요원들이 대응 사격하면서 미군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미군이 헬리콥터를 출동시켰습니다. 출동한 헬리콥터에서 반군 함정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헬기를 향해서 사격하니까 격침시켜 버렸습니다. 미국 해군이 아니면은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이 10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분쟁 지역에서 통제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미국의 지도력이 흔들리면은 이런 국제 분쟁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항로 보호는 자유무역에 의존하는 이 자유세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것도 미국이 만약 대만을 보호하지 않고 중국이 대만을 차지해버리면은 대만 해협 그리고 그 인근의 동중국해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감으로써 이 항로에 연명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아주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항로의 자유, 항행의 자유를 보호를 하고 대만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의지고 이 항로 보호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안정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고 아베 일본 수상이 만들어낸 대전략이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즉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투는 가자 지역에서만 벌어지고 있지만은 바로 이 석유 항로,
연관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이게 세계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도움으로 잘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죠. 중동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무력은 주로 이스라엘과 미국인데, 미국이 흔들리면은 세계가 경제적으로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73년 10월 제4탈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동되어 가지고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름값이 4배로 치솟았습니다. 그때 산유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에 대해서 기름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세계가 요동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서 79년에 걸쳐서 이란에서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석유값이 2배로 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그냥 그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제1차 석유 파동은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석유값이 올라가지고 돈이 몰려드는 중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건설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1977년에는 중동에서 벌어들이는 건설 수입으로 중동에서 석유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중화공업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만이 중화공업 투자를 그 기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싸게 최신 공장, 세계 최대의 공장을 지음으로써 중화공업 건설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에서 79년 사이의 이란 혁명으로 인한 제2차 석유 파동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일어나고 거기에 민주화 운동이 겹치면서 결국 11.6 사건으로 갔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가 이번에 이 홍해 수에즈 사태와 이어지면서 또 다른 파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새해 첫 뉴스가 별로 밝은 뉴스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은 항상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나 멀리 보면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느리지만은 갈짓자로 진행하는 것이 또 세계사의 법칙입니다. 감사합니다.